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연구 조사 방법론을 들을 수도 있고 논문 작성법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교수님들께서 하는 뭐 이렇게 논문 상담의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약간 좀 받기 힘들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그 논문 관련 특강은 모든 학교가 항상 방학 때마다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겨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교수를 하면서도 다른 학교에서 하는 괜찮은 뭐 특강이나 논문 뭐 세미나나 이런 걸 계속 듣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고려대학교에 보면은 논문 통계 분석 관련해서 뭐 빈도 분석 따로 뭐 요인 분석 따로 신뢰도 분석 따로 뭐 그다음에 다중회귀 분석 따로 해서 한 6번 나눠가지고 우리 학교가 한 보통 한 3주 정도 하는 특강을 엄청나게 하면 뭐 1, 200만 원 들여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조금 할인해 주긴 하지만 어쨌든 매 한 번 강의가 뭐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만 원을 돈을 들여서 저도 듣기도 하고 또 뭐 다른 학교도 뭐 강의하는 특강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교수인데도 가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하시는 여러분 저뭐 석박사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 내려놓고 계속 관련되는 강의를 계속 관심 있게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막연하게 그냥 논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게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업계획서는 결국에는 이 사업이 뭐다? 사업에 관한 개요. 사업에 관한 설명들이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누가 한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대주주는 누구고 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은 누구고 이 사업을 하는 직원은 핵심 직원이 누구다? 연구개발은 누구다? 연구소장은 누구다? 그래서 누가와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 회사에 관련된 아이템 사업계획 속에는 이 사업계획은 일반적인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 이 아이템에 실제로 이 아이템의 시장성 이 아이템의 경쟁력 이 아이템의 미래 전망 사업 계획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들어가고요. 이 사업에 관해서 들어가는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냐 이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뭐냐 그래서 등등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과 사업 아이템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번째로 들어가는 게 사업 자금이에요. 이 사업에 필요한 총 자금은 연도별로 얼마씩 들어간다. 첫 해는 얼마가 들어가고 두 번째 해는 얼마고 세 번째는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가 또는 벤처 기업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 기회를 포착을 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 조직체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소스. 자원을 동원하는 거예요.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을 그랬죠. 리소스를 모빌라이즈 하는 거.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사업가라고 이름이 붙으려면은 적어도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업 기회를 붙잡는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찾는 거. 두 번째는 뭐였죠? 비즈니스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드는 거. 이거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번 학기 중에서. 그 다음에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게 사업가입니다. 여기다 벤처를 붙이면은 벤처 사업가는 이런 능력, 외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도 벤처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사업가, 벤처 사업가 정도 되려면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고 조직을 잘 구성해야 되고 자원을 잘 동원해야 되고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자원과 관련된 건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는 건데 자원이라는 건 결국 자금이거든요. 자금과 인력인데 인력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얘기한 적도 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인력을 잘 동원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금을 잘 동원하는 거예요.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은
실제로 한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는 첫째는 뭐냐면 자금을 동원하는 건 첫 번째는 자금을 동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내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돈이나 내 가족. 두 번째는 빌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와 빌리는 거의 차이는 오늘 또 설명할 거고 좀 이따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빌리는 거에 관해서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회사가 돈을 빌렸어요. 친구한테 빌리든 뱅크한테 빌리든 빌렸어요. 빌렸던 이 돈은 친구의 돈이고 은행의 돈이에요. 소유가. 나는 뭐예요? 사용만 하는 거예요. 사용에 대한 대가는 뭐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이자를 지불을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이자를 지불 못하면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자 부담의 책임을 개인이 지는 거예요. 개인이 진다는 건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사업을 하는 내가 지는 거예요. 법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상법상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그 세법상 또는 상법상 허용되는 인은 딱 두 가지 인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 진짜 사람, 개인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법인의 종류는 우리나라에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무한회사죠. 무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어요.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있고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 무한책임회사는 지금 한명회사예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정도가 있는데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요 정도가 있는데요. 한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합자회사는 자금이 도입될 수 있는 합자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의 유한회사는 유한양력 같은 회사가 있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우리나라는 법인을 하면 거의 99%가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래서 우리 그냥 법인 자체를 그냥 주식회사로 그냥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법률적으로 뭐 한명회사, 합장회사, 뭐 유한책임회사 등등은 복잡하니까 그냥 이 수업에서는 주식회사 하면은 그냥 법인하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면 법인으로 그냥 통용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가 뭐냐? 주식회사는 한마디로 해서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사 자체가 구성 자체가 인을 구성하고 있는 저희가 사람인데요. 제가 사람인데 사람의 신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분해해보면은 유기질과 무기질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물이고 뭐 일부 탄수화 유기질 무기질 있겠죠. 어쨌든 분해를 하다 보면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주식회사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전액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핵심 내용이 뭐냐? 뼈대가 뭐냐? 사람의 대부분이 물이듯이 이 주식회사의 대부분 다가 뭐냐면은 그냥 주식으로 보세요. 주식. 옛날에는 주식회사 자체는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본금 요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1,0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다. 1,000만 원. 이 회사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짜리 회사면은 이 회사 지분의 100%가 1,000만 원이에요.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야 우리 사업 한번 해보자. 무슨 사업? 그냥 앱 하나 개발해볼까? 뭐 회사를 만들어 1,000만 원짜리 만들었어요. 1,000만 원짜리만 참 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이 10개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5명이서 1인당 얼마를 내는 거예요? 야 200만 원씩 내가지고 만들자. 그럼 각자가 20% 지분 20%. 그래서 각자가 20%를 가진 100%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또는 우리 가족과 니네 가족이 같이 합치자. 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어쨌든 100이라는 회사 또는 1,000만 원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이 회사는 이 회사의
만약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가지는 거예요? 5명이서 나눠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모두 다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난 얘기는 이 회사가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망했어. 1,000만 원 다 까먹었어. 그럼 내가 얼마 손해보는 거예요? 최대 유한 책임이에요. 유한 책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한 회사의 책임, 주식의 책임, 유한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을 이 1,000만 원짜리 회사 만드는데 내가 20% 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는 2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이 회사가 만일의 경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망했어. 망하면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식회사의 장점이 뭐냐면은, 야, 200만 원 투자하긴 했는데 나는 바쁘니까 네가 좀 니네들이 대신 운영해. 나는 경영에는 이걸 뭐냐면 경영이라고 그래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 회사를 잘하는 5명 중에 1명도 운영을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야, 1,000만 원 모았지. 근데 이거 많은 회사라고 앱 개발해가지고 뭐 어린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삥 누르면은 금방 경찰서로 연결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했을 때도 누가 찾아와. 내 뒤를 막 쫓아오는 것 때문에 내가 핸드폰 내에서 뭐 번호를 딱 누르면은 이게 바로 경찰서에 연결되는 소프트웨어예요. 만약에 그런 걸 개발했다 그러고요. 그러면은 근데 경찰서마다 다 필요하네? 부모님들이 다 막 이게 아이들한테 사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치를 해요. 그러면요, 소프트웨어 다운받으면 막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 들어가. 1년에 2만 원, 20만 원 들어가. 그러면 이걸 받은 돈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굉장히 대박이 났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개발은 누가요? 개발은 다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는 걸 또 회사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운영은 나는 돈은 200만 원 투자했는데 나는 경영은 못해. 경영은 다른 사람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이걸 갖다 주주라고 그래요. 주식을 가진 사람을 이름은 뭘로 부르면 주주. 그래서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대체 이게 누구 거냐? 그 주인을 얘기해요. 주인. 그냥 주인이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주식의 주인. 집 주인이 아니라 주식의 주인이에요. 이걸 주주라고 해요. 주주. 자,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식 이전의 자유. 나는 이거 가지고 있는데 난 돈이 필요해. 나 200만 원이니까 이거 야 네가 사가라.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이게 퍼블릭이라고 해요. IPO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조그마한 회사 1,000만 원짜리 회사니까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이걸 내 주식 사가세요 하면은 사갈 사람을 특정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나 200만 원 투자했는데 네가 200만 원인데 좀 네가 좀 사가라. 200만 원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500만 원을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둘이서 협의해야 돼요. 근데 상장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최근에 빅히트라 그래가지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 그래가지고 BTS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아마 내일 모레 아마 상장이 될 건데 이거는 IPO가 된다 그래요. 이거는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IPO라고 해요. IPO는 무슨 약자냐면은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해요. 이니셜은 뭐냐면 최초로 퍼블릭 대중들한테 오퍼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걸로 제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BTS 걔네들 괜찮은 것 같아. 나 주식 좀 사고 싶어 하면 뭐예요? BTS한테 투자하는 거는 뭐예요? BTS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이 또 몇 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누가 수익을 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 회사들이 활동하는 음반이라든지 활동하는 광고라든지 이게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BTS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BTS 지금 아이들한테도 배당이 되겠죠. 주식을 가지고 있고 월급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IPO로 한다 그래요. IPO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파는 건 내 맘인데 퍼블릭은 못 사니까 상장되기 전에 주식들은 대부분 개인 간에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IPO라고 그러는데 IPO 되기 전에는 아직 상장이 안 됐어. 이걸 뭐냐면 프리 IPO라고 그래요. 줄리어다는 음악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미국에 있는데요. 맨하탄도 있는데 이 학교를 맨하탄 뮤직 스쿨이래요. 근데 여기에 누가 다니냐면은 꼬마들도 다녀요. 초등학생도 다니고 중학생도 고등학생. 얘는 뭐냐면은 프랩 스쿨이에요. 프랩. 줄리어드로 정식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라 줄리어드 다니기 전에 예비 학교예요. 프리피어레이션. 그래서 프랩 스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로스쿨 다니기 전에 애들이 사전에 좀 준비 좀 하는 게는 프랩 스쿨을 다니기도 하고 메디컬 스쿨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도 예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프랩 스쿨 통해 가지고 대학생이라든지 뭐 이런데 미국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2나 고3 받은 애들한테는 대학에 갈 과목을 미리 수강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프랩 커리큘럼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프리 IPO 같은 경우는 IPO 되기 전에 있는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거래되는 주식을 프리 IPO 주식 스탁 마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주로 장외 시장이 장외라 그러죠. 장외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유한 책임을 지고 그다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고 주식 이전이 자유로워요. 주식을 자유롭게 이전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회사를 하다 보면은 회사가 어떻게 돼요? 대량 자금이 조달이 가능해요. 누구 이름으로 조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안 되고 만약에 BTS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BTS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도 나가야 되고 빌보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게 비디오도 찍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 돈이 하나도 없어. 한 500억 조달했는데 다 날려갔어.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돈을 누구 이름으로 빌리는 거죠? BTS의 대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방시혁이라는 사람. 방시혁이 개인이 빌리는 게 아니라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사업 계획서를 들어가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돈이 향후에 한 1,000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 1,000억을 빌려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뭡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투자하고 나면 몇 년 뒤에부터 수익이 납니다. 지금 나긴 나는데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들어가는 게 많지 않으니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대량 자금을 조달해요. 대량 자금을 누구의 명의로 누구의 명의로 조달한다고요? 방시혁이라는 대표 이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이름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방시혁은 만약에 이 돈을 못 갚으면은 방시혁은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회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빌려줬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대량 자금이 조달이 가능해요. 자, 대량 자금을 차입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도 BTS가 상장되기 전에 벌써 한 3, 4년 전부터 돈이 막 BTS 하는 애들을 키우고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아직 상장은 안 됐어. 상장을 하면은 이 주식을 퍼블릭 오프닝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팔아먹으면 회사로 돈이 들어오니까 회사 주식을 팔아먹으면 돼. 아직 팔아먹을 형편이 안 돼. 근데 돈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때는 투자를 해요. 네가 만약 우리 회사 주식 현재 자본금이 100억인데 이 중에서 네가 만약에 돈을 한 100억 빌려주면은 이거를 차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을 20%를 줄게. 원래 회사가 100억이었는데 20% 주면 120억의 자본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0%는 지분을 주고 80%는 뭐예요? 그냥 우리 회사한테 줘, 돈을. 회사의 가치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10,000원짜리를 10,000원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5,000원짜리를 5,000원을 받기도 하고 5,000원짜리 50,000원을 받기도 하고 이번에 BTS 같은 경우는 5,000원짜리 현재 얼마를 받았냐면요. 이번에 상장하면서 가격이 얼마냐면요. 5,000원짜리를 132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얼마 전에 공모를 했는데 13만 2천 원인가 공모했거든요. 13만 2천 원에 공모한 그 가격이 500원짜리 주식을 13만 2천 원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현재 5천 원짜리 주식 한 주가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132만 원이 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BTS가 상장되기 전에 옛날에 만약에 그 회사 주식을 5천 원어치 샀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2만 원. 여러분이 만약에 BTS가 아직 크기 전에 5만 원을 투자했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20만 원. 50만 원을 투자했으면 얼마가 되는 거죠? 50만 원을 여러분 BTS에 투자했어요. 얼마가 돼요? 1억 3,200만 원. 만약에 여러분이 BTS가 전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처음에 설립할 때 아니면 초기 때. 방식이 친구여가지고 우리 회사 정말 애들 밥도 못 먹어. 좀 도와줘 해가지고 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BTS가 뜨기 전에. 그럼 여러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여러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억 2천이. 만약에 여러분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BTS가 뜨기 전에. 회사 설립해가지고 막 이제 올가나이즈해서 우리 회사 막 이게 이제 좀 키우려면 애들 막 7, 8명 되는데 밥값도 안 나고 뭐 이게 자동차 기름값도 나가고 막 한 번 밥 먹이면 막 몇만 원 나오고 몇십만 원 나오고 죽겠어. 돈 좀 우리 회사 좀 투자 좀 해줘. 투자해줬어요.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여러분 집에 현재 가치가 얼마 되는 거예요? 13만 상장하는 날에 13만 2천 원이면은 여러분이 132억이 되는 거예요. 뭘 했으면요? 투자를 했으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BTS가 뜨기 전에 5천원짜리 주식을 내가 얼마에 산 거죠? 5천원에 샀어요. 얼마치 샀어요? 5천만 원치 샀어요. 그리고 이게 5천원짜리 지금 얼마가 되는 거? 132만 원이 되세요. 이 상장 첫날에 13만 2천원이 되면은 이게 500원짜리거든요. 이게 만약 13만 2천원으로 상장이 되면 나는 얼마를 당장 팔아먹을 수 있냐면은 팔자마자 132억이 내 계좌에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를 했으면. 이때 투자라는 건 뭐예요? 주식 가격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 이익을 내가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회사에 생기는 내가 이걸 지분이라고 그래요. 주주가 될게요. 주주는 그 뭐예요? 이 회사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생기는 주식의 가치는 유한책임보다 주식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유한책임,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 이전의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을 아무 때나 팔아먹을 수 있어요. 상장되기 전에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살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는 개인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상장이 되거나 어떻게 팔아먹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팔아먹으면 돼요. 근데 그날 첫날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BTS를 상장을 했는데 첫날 상한가를 쳤어. 점상이라고 그러죠. 매도는 물건은 거의 없이 바로 상한가 쳤어요. 그러면 나는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거죠? 나는 5천만 원 투자하고 264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만약에 과거를 해상해 보면은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으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하면 264억을 버는 거고, 이게 만약에 첫날 상한가를 가면은 곱하기 2니까 528억을 버는 거예요. 528억. 괜찮아요? 5천만 원 1억을 투자하고 528억이 됐어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은 BTS를 1억을 투자하고 첫날에 상한가가 가면은 내가 몇 배를 수익을 누리는 거죠? 1억을 투자하면 528억이 남았다니까 몇 배가 되는 거죠? 528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뭘 했을 경우에?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럼 투자가 메리트가 있어 없어요? 만약에 내가 BTS한테, 내 친구가 BTS 방시액인데 몇 년 전에 BTS 힘들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어. 이자 얼마 줄 건데? 그랬더니 이자 좀 많이 줄게 해가지고 이자 연 최고 24%를 받았어요. 월 2할이에요. 연 24%를 받았어요. 연 24%. 그럼 1억을 빌리면 나는 이자를 얼마 받는 거죠? 1억을 빌리면 내가 얼마를 받는 거죠? 1억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얼마 받는 거죠? 1억을 빌리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 1년에 내가 이자를 얼마 받는 거죠? 2,400만 원 이자를 받았어요.
내가 5년을 이자를 빌렸으면은 5년을 빌렸으면 내가 이 친구한테 5, 4, 20, 5, 20 5년을 빌렸으면 내가 이자가 무려 1억 2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BTS가 처음에 생겨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유를 얼마를 빌려줬냐면 이유를 연 24%로 빌렸어. 엄청 고리대금으로 그러니까 거의 국내 최고 금리로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5년 동안 내가 이자를 받아먹은 것만 해도 무려 1억 2천만 원을 받아먹었어요. 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무지하게 괜찮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자, 이게 당이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나는 원금도 다시 받았어요. 1억을 돌려받고 그리고 1억 2천만 이자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받았으니까 무려 원금까지 해소하면 2억 2천만 원 해소했잖아요. 대성공을 하고 해소를 했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다른 친구는 보니까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얘는 투자를 해버렸네. 얘는 주주가 된 거예요. 투자를 하면은 주인이 되는 거고 빌려주면은 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1억에다가 이자해서 2억 2천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하면은 500배가 나왔어요. 자, 어느 게 더 나와요? 응? 빌려준 게 나와요? 투자를 한 게 나와요? BTS한테 빌려준 게 나와요? 투자를 한 게 나와요? 빌려준 것과 투자하는 거에는 1억 2천만 원과 520억의 차이가 나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은 520억을 버는 거고 빌려줬으면은 1억 2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성공을 했으면. 만약에 근데 BTS가 보니까 안 떴어. 한 명한테는 A라는 친구한테는 이 친구한테는 뭐예요? 대여 빌려줬어. 이 친구는 투자를 했어요. 1억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수익을 뭐예요? 이 친구는 1억 2천만 원 이자로 받았고 이 친구는 500억을 수익을 남았어요. 이익이 플러스가 됐을 경우에.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어. 망했어. 1억 빌려준 거에 망했어요. 투자를 해준 친구는 1억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돌려 못 받아요. 이게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그걸로 끝났어. 그러면은 1억을 빌려준 친구는 어떻게 해요? 1억을 빌려준 친구는 이자도 매년 받았을 뿐만 1억을 빌려준 친구는 1억에 관한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돈을 빌려준 채권이라고 돈을 빌려준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A라는 친구는 그대로 돈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저 친구는 돈을 과연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자, 이 사람은 채권자예요.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한테 받아야 될까요? 방시혁 씨한테 받아야 될까요? 자, 잠깐 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TS가 남았을 경우에는 좋아. 이 친구는 1억을 남겨먹고 이 친구는 500억을 남겨먹었어요. 투자한 성과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 회사가 망했어. 이 친구는 1억을 완전히 주주니까 날아먹고 못 받아요. 근데 1억의 채권자는 저 1억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누구한테?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자, 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우선은 대표이사, 이사, 회사, 개인 누구한테 받을까요? 자, 1분 동안 쉬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